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6월입니다. 네. 자, 6월에 우리는 또 어떤 얘기로 마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6월의 첫 주 토요일이기도 하고 네. 또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해서요. 네. 오늘 같은 날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좀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렸습니다. 공감. 예. 네. 이 다른 사람의 아픔 그리고 뭐 역사로 기억하는 날 이런 기억의 행위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시대적인 비극에 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건 상당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공감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에너지가 돼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뭐 포인트도 좀 있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도 한번 훑어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누군가 뭐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 요거가 공감이지만 공감이 그것보다 훨씬 넓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울고 있는 옆에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은 심리학에서 정서적 공감 또는 감정적 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어서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복사해서 느끼게 해주는 이 본능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은 공감의 시작일 뿐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만약에 누군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도 똑같이 그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라기보다 감정의 전염에 가깝습니다. 네네. 네, 진정한 공감은요. 그 감정의 파도를 함께 타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려는 이 냉철한 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거죠. 네. 즉 가슴으로는 상대의 온기를 느끼되 머리로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의 지형도를 좀 그려보는 이성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지형도를 그려본다. 말 멋진데요.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 근데 너 사람들이 울면 나도 따라 울게 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그건 진짜 그냥 감정의 전염인 것이지. 네. 그걸 한다고 해서 공감을 잘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감정에 젖어드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머리로 하는 공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예.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망, 수용, 능력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시험에 떨어졌다기보다 그냥 받아쓰기 점수가 낮아서 울고 있을 때 같이 속상해하는 것이 정서적 공감이라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번 결과가 아이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이의 관점에서 정교하게 추론해 보는 것이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어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려는 지적인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슴의 온도와 머리의 명확함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거나 멋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정서적 공감만을 바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서적 공감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동의해준다 이 면이면 네. 예, 여기까지이거나 정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같이 울어주거나 네. 같이 화내주는 건 맞아요. 좋은데 예. 그 같이 화를 내는 것보단 그 이후의 얘기들을 했을 때는 또 내 편 아니지. 그 이후의 얘기를 판단하는 것이 인지적 공감인데요. 그 얘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이 얘기까지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도움까지 가는 것. 침묵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이겠다. 네. 꼭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인지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이에요. 네. 그 전에 교수님이 공감도 진짜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 인지적 공감인 그렇죠. 것 같아서 네. 그죠? 판단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예, 되고 판단해서 말하는 건 그 공감이 아니라 그 딴소리 하는 거죠. 맞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인지적 공감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오늘 공감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노래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왜 그렇게도 그대 지쳐있죠. 모두 끝난 것처럼 그 가슴 깊이 숨겨둔 얘기를 내게 들려줘요. 이런 마음이 낯설지만 아직은 내게 낯설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마치 그댈 기다려왔던 것처럼 난 어느새 그대 곁을 서성이고 있네요. 다시 그대 생각을 하네요. 꿈을 꾸네요. 왜 그대 아직 슬퍼하고 있죠. 이젠 지난 일인데 그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가 아직 아픈가요? 두근거리는 내 심장에 깊이 패여있는 흉터처럼 아직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린 아직 모르는 사이일 뿐인데 난 어느새 마음속에 내려앉은 그대가 떠나갈까봐 겁이 나네요. 잡고 싶은데 이렇게 그대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아직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린 아직 모르는 사이일 뿐인데 난 어느새 마음속에 내려앉은 그대가
근근 날개를 펴고 날아갈까봐 자, 오늘 우리 공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감이 잘 알고 있었나, 무슨 오해가 없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듣고 보니까 공감이 정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가끔 이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내가 더 지쳐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굉장히 좀 흔하죠. 네. 실제로 네. 공감 피로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예. 있어요. 네.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여과 없이 내 몸의 통증처럼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금세 고갈되고 힘들어지죠. 네. 특히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일수록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다가 이런 현상을 자주 겪으시는데요. 건강한 공감을 위해서는 나 자신과 상대 사이에 어떤 그 투명한 유리창 하나를 두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상대의 비바람을 함께 바라보면서 곁을 지켜주는 건 맞지만 내가 그 비에 직접 젖어서 나까지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심리적 거리는 좀 필요합니다. 아하. 내가 단단하게 서서 이 사람의 슬픔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또한 이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나까지 너무 많이 아파지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한 구명보트를 던져줄 수 있는 힘도 발휘할 수 있고요. 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힘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 너무 많이 거기 몰입되거나 근데 이건 내가 이렇게 훈련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씩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건가요?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공감, 건강한 공감의 정의는 반듯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건강한 공감과 반듯한 공감에 일치하는지. 맞는지를 맞춰가는 노력은 누구나 필요하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감정 전이보다는 너무 인지적으로 내 하고 생각을 있는지. 너무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네. 한다면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정서적인 공감을 주고 그다음에 판단 인지를 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나는 정서를 너무 과민하게 이 사람의 왜 울어 여기에서 끝났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공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네. 되겠다는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이게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네,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네, 이번 주도 사자성어 퀴즈입니다. 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로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사정을 헤아려 본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기요. 네, 1번 일석이조, 2번 역지사지. 자,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1번 일석이조, 2번 역지사지.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주세요. 네, 한희정 솜사탕 손에 핀 아이였고요. 저희 퀴즈 정답은 역지사지였습니다. 잘 맞춰주셨죠, 여러분? There'll be girls across the nation that'll eat this up. Babe, I know that it's you so but 사라 바렐리스 it up. Get down 버틀 잇 업 들으면서 with it, no. 4부로 가서 우리 마음 얘기는 계속 나눠볼게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감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다 똑같은 공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보다 훨씬 애들인데도 이제 애들 친구들 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공감을 잘하는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죠. 네. 있어서 어머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 말씀하신 정서적 공감이랑 인지적 공감이 함께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놀랍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청의 질이 좀 다릅니다. 경청의 질이 다르다. 네. 단순히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 언어 뒤에 숨겨진 내포하고 있는 욕구와 네. 아직 언어화되지 않는 감정을 좀 포착해내는구나. 이걸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것이 질이 높은 경청이거든요. 우리는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빨리 해결책을 줘서 그 고통을 끝내주고 싶어 하는 욕구에 쉽게 빠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공감의 핵심은 해결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주는 것에 있거든요. 네.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 해도 상대는 웁니다. 힘들었다는 걸 알아봐 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진심 어린 긍정의 어떤 그 한마디 이것을 해주는 것 이건 100가지 논리적인 해결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결국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입국 닫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네. 예, 딴짓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존재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야, 경청의 질 말씀하시니까 타인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자식 남편에 대해서는 네. 경청의 질이 참 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오히려 그죠? 말을 침묵하기보다 뭐라도 좀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근데 또 공감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과잉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과잉 공감. 네, 타인의 감정이 마치 필터 없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더 크게 울고 계시는. 더 같이 화내고 막. 더 울고. 맞아요. 그럼 제가 뭐지? 저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어도 며칠 동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이것은 타인과 나 사이의 심리적인 경계선이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도구이지 나를 잃어버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인정하고 내 감정의 방을 지키는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건강한 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게 너무 고통이 되면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죠? 공감 능력도 연습하면은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보통은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타고난 성격도 만만치 않게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세월을 살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이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 그리고 훈련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가장 좋은 훈련법은 나와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접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요. 네. 뭐 실제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간접 경험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훌륭한 어떤 그런 사례를 보는 것도 공감 훈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결코 되어볼 수 없는 타인의 삶을 간접 체험하면서 우리 뇌가 공감 회로가 정교하게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일상에서는 대화할 때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떨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시로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인의 행동 이면에 숨은 사연을 상상해보는 그 작은 연습들이 모이면 우리 마음의 근육이 훨씬 더 유연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공감을 잘하고 그 폭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도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인류의 진보가 아닐까. 그쵸.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음.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네. 초능력이 아닐까. 저는 좀 심리학자로 살 수 있는 입만 살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지만요. 이 공감을 마치 숙제처럼 여기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는 것.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놓고 네. 내가 제대로 한 건가 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과 같이 공존한다. 예, 여기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그럴 때 있죠, 진짜. 내가 그렇죠. 제대로 한 건가. 네. 나를 계속해서 네. 확인해보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고 네네. 어려워지고 이게 숙제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보내주는 그 마음에 솔직한 내 마음의 공감을 한번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나를 믿는다. 네, 누군가에게 꼭 완벽한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면 대화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도 그 인위적인 느낌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네. 이 공감은 기술이기에 앞서서 뭐랄까요? 곁을 내어주는 태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 곁에 내가 있다는 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저는 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공감받으려고 들이대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받고 싶은 공감이 있어서 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믿는 거죠. 그럼 네.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서적 공감 장난 아닌 사람이라 같이 다른 이야기 필요 없이 그냥 울기만 하면 돼 하면 나는 벌써 그 사람 옆에서 울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이런 내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 정서를 좀 정리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털어놓고 있을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주저주저하지 마시라.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으라. 예, 공감할 때도 그 말도 되게 힘이 될 것 같네요.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반짝해지는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영화군요. 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뭐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뭐 사실은 공감이라는 건 연결되지 않는 소재는 없어요. 예, 그런데 좀 이러면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오늘은 6월 6일 또 현충일이기도 해서요. 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 가지고 왔습니다. 포레스트 94년.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래됐다니. 그러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94년이고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네. 했었죠.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했던 영화입니다. 네. 남들보다 약간 낮은 지능. 예. 그리고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복잡한 계산이나 편견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네. 뭐 미식 축구 스타, 베트남 전쟁 영웅, 탁구 국가대표,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관통하면서 맞아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저는 이 주인공 포레스트가 어떤 아주 지적으로 높은 어떤 계산이 없이 선입견 없이 세상을 마주하는 그 모습에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초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언보다 옆을 지켜주는 이 단순한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 공감의 치유력을 발휘하는지 이 영화는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거든요. 네. 저는 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가 벤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할 때 이 엄마가 해준 대사가 되게 좀 인상적인데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알 수 없단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네.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정말 그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참 명작이죠. 진짜 명작이죠. 네. 오늘도 우리 재미난 얘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초능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초능력 제대로 잘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또 오늘 또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